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갑진년, 내년도 운세, 일주별로다가 이렇게 쭉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뭐, 아니, 무슨 벌써부터 내년도 운세야. 아직도 올해 많이 남았구만. 양력 2월 4일이 되면 입춘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 이때부터 요이 땡, 갑진년. 이제 그렇게 보시지 말고, 시간의 개념, 아날로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간을 정해놓은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요때부터 갑진년이라고 하자. 그렇지만은, 오는, 아날로그 시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죠. 계절이 순환하듯이. 그런 것처럼 올해 벌려놓았던 일, 또 이런 게 내년도 운세, 이런 거를 좀 미리 보고,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파도 타기 같은 거예요. 운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거기에 내가 이렇게 몸을 맡겨서 이렇게 출렁임대로 온 몸으로다가 이렇게 받아내고 그러는 게 운을 미리 알면은 파도 타기가 스무스해지죠. 근데 운을 모르면은 그 거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헤치면서 못 누마 수영이 되겠어.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갑일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 갑일주다 그러면은 내년도가 이제 갑진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 보면은 비견을 달고 와요. 비견을 달고 오고 편재. 그러면서 12운성상 이게 이제 세지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천간에 똑같은 녀석이 들어왔어, 나랑. 그래서 긴장하셔야 돼, 갑일주분들 내년에. 군신대좌. 그러다 보니까 임금과 신하가 마주 앉았으니 그런 거예요. 다 똑같은 녀석이 들어온 거니까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임금 앞에 앉았으니까 또 나의 기운 자체가 내가 그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녀석이 들어와서 신약하던 사람들은 이때 뭔가 일을 막 시작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그 마음이 동한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그 편재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비견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형태로든 사기수 잘못하면은 톡하니 믿었다가 뒤통수만 맞을 일도 있고 그런데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 이렇게 보면은 진, 을, 계무 그래서 이게 을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겁재가 놓여 있어. 이 겁재도 세력이 뭐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 묘에서 이렇게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틈만 나면은 고개를 빼꼼 내밀고서 뭐 또 가져갈 거 없나 이러면서 자꾸 뜯어가려고 하고 하는. 그래서 갑진일주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진토 속에 이 을을 품고 있어가지고, 아유, 갑이 진을 보면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좋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그 을이 늘 그 비겁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운에서 이렇게 그 갑진년에 갑일주가 이렇게 만났다는 경우에는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가 이제 그 기해년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기해, 그 다음에 경자, 신축, 그 다음에 이민, 그 다음에 계묘, 그리고 갑진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계무년에 이렇게 와 있죠.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 병화라고 하는 녀석, 이게 이제 식신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무토라고 하는 녀석, 이게 이제 편재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2019년 기해년부터 어떻게 흘러왔느냐면은 이 식신이 요 기해년에 해에 오면 이제 절지가 되죠. 그래서 절지, 태지, 절태, 양, 장, 이제 장생이 이제 들어서서 목욕지, 그 다음에 이제 갑진년에 관대지 이렇게 이르게 되면은 식신의 세력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갑일주 분들 기해년 2019년부터 기해경자 신축 이민 아유 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 손발이잖아. 이게 그냥 꼭꼭 묶여가지고 답답하고 하는 일이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던 녀석이 이제 드디어 이민년에 장생을 해서 이제 그 관대지 드디어 내가 식상 관대는 뭐예요? 뭔가 이렇게 허리띠 차고 세상 밖에 나가는 청소년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세상 밖으로 고개를 빼꼼 내미는데 청소년기다 보니까 경험 부족.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이 단계는. 내가 뭔가 일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래서 올해는 그 갑일주가 갑진 세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양간 세지는
겉의 모양도 있으면서 안으로도 그 기운이 제법 강한 거예요. 그래서 편재의 그 뭉칫돈을 움켜쥘 그런 기회가 갑진년에 분명히 들어오긴 한답니다. 그것이 천간에 비견을 달고 와서 비견 세운이라고 하더라도 돈은 만지는데 뭐냐면은 식상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돈은 벌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사업장을 늘린다든지 재투자한다든지 하면서 돈이 나갈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재파작용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그러면서도 돈은 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무토라고 하는 이 편재 역시 화토동법에 의해서 똑같이 살아나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유혹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비견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야 이거 하면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너랑 나랑 한번 동업을 해가지고 뭐 해보자 의싸의싸 해보자 그런 유혹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아주 철석같이 믿었던 데에서 어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성에 들어있는 그 을목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갑이 진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까운 육친이야. 가까운 육친. 그래서 배우자 포함이에요. 배우자 포함해서 겁재가 늘 도사리고 있어서 하다못해 남명이 다르면은 와이프가 또 그냥 뭐 돈을 또 왕창 가져가서 뭘 해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걸 재성으로다가 이렇게 육친으로다가 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 이제 월지 자리에 있으면은 부모 형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뭐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든지 하는. 근데 돈은 벌기는 벌어요. 뭉칫돈을. 왜? 이 편재가 지금 운기가 상승 곡선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갑진년 하면은 이 백호대살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운을 봐 나갈 때 이 백호대살은 압력이 굉장히 센 글자예요. 그리고 이 진이라고 하는 진술 충미, 터닝 포인트, 터미널 또는 뭐 어떤 스위치 개념이죠. 그래서 북이빈천이 이 진술 충미 운을 지나갈 때 굉장히 이 편차가 엄청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 운을 볼 때 내가 지금까지 그냥 너무 운세가 바닥이었어 그랬던 사람은 이 갑진년에 운이 확 상승 모드로다가 들어서기가 쉽고 만약에 내가 잘 나가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때 또 그냥 왕창 말아먹기도 하고 하는 용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주는 압력성 때문에 그래요. 용이 땅속에 물속에 가만히 있으면 잠룡이잖아. 되게 승천하려고 하늘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무시무시하게 그냥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그냥 하루 없이 추락하는 거야.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 그냥 확 떨어지고 그런 운의 변폭이 내년도에는 이 백호살의 기운에 맞물려서 아주 강하게 들어와요. 그거를 미리 캐치를 하고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딱 가다가 스톱해야 되는지 또는 잠시 멈춤. 내년도에도 월운이 임묘진, 사오미, 뭐 해자축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시로 이 묘나 인하고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목으로다가 가려고 하는 성향. 그 다음에 또는 이 신이나 자하고 무리지어서 수로다가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 편재의 속성이 요 운을 지나갈 때는 목이라고 하는 임묘진 구간 또는 이 수라고 하는 해자축 구간 요 구간을 지나갈 때 이 진토 이 녀석은 저 편재 아니거든요. 터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자꾸 일로다가 들러붙고 일로다가 또 그냥 들러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은 그래서 이 묘의 여기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진은 묘의 여기가 넘어와 있어서 이 목의 기운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 토의 기운이 이게 같이 섞여 있는데 진월 하면은 우리가 양력으로 4월이죠. 양력으로 4월이면서 양운동이 오양지처 그러니까 5단계나 이렇게 운동성이 이제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바깥으로다가 확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진월의 초반부까지는 목의 기운이 강하고 중반부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 정말 터 맞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 진, 그다음에 사, 오, 미
그러니까 갑진년부터 갑진을사, 병호, 정민년, 요때까지는 이 식상이라든지 이 재성의 움직임이 아주 그냥 뭐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갑진년은 뭐냐? 어떤 터미널 구간이라 그랬잖아요. 버스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야. 환승해야 되잖아, 환승. 그러다 보니까, 갑진년 자체에 뭔가 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 운이 올라가는 그 단계 또는 그 추락하는 단계, 그 중간에서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판으로 해서, 이 그 재성이 살아나는 움직임이 사오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뭔가 그래서 그 주춧돌을 잘 놔야지, 아니, 잘못 놓으면은 뭐 이게 뭐 장마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발 헛디디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진술충미 그 대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세운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답니다. 이 백호살하고 맞물려서 더군다나 압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이렇게 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갑일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 임묘되는 것들 한번 봐야죠. 그래서 이 임수라든지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임묘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편인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편인 정관. 편인은 뭐냐면은 인성이 그걸 하는 녀석이 식상이잖아요. 그 식상을 극하던 녀석이 아예 고 속에 들어가 버렸네. 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식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운 자체가 식상이 살아나는 거 운으로 흘러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간으로 비견도 들어오지 이러니까 아유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갑일주들 금년도 계묘년에 갑이 묘를 보면 양인이잖아요. 칼 들고서 세상 밖에 나왔다니까. 나와가지고서 딱 두 가지 패턴이야. 칼 들고서 내가 정말 배든가 아니면 베이든가. 그런 그 길목에 있는 그런 그 과정이다. 이 사화를 바라보고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분명히 갑진년에는 재물 성취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왕창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운이 이 갑진년이에요. 그래서 이 편인은 식상이 살아나게 하니까 좋은 작용을 하는 반면 신금이라고 하는 그 신이 진을 보면은 그 묘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정관이 임묘돼 버렸어, 입고돼 버렸어. 그러면은 남녀 모두 직장의 별이죠. 그래서 직장의 별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20년, 30년 이렇게 그냥 쭉 직장 생활 하던 분이 이때 이런 운이 들어오면은 강하게 내 명함이 땅속에 묻혀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옷 벗고 나온다니까. 아이, 내가 천간에 이 비견까지 떴는데, 뭉칫돈까지 봤는데, 그 유혹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사업해야지, 사업해야지. 나랑 같이 해봐, 같이 해봐. 그 달콤한 유혹이 자꾸 들어와서, 이때 옷 벗고 나와서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면은, 내 명조 내에 뭐 편제라든지 어떤 그 사업성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꽝, 나와서 그 사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런 경우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큰 무리 없이 내가 막 관에 직장에서 명함에 막 욕심부리지 말고 승진 같은 것도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현상 유지하는 정도 이렇게 하면은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여명 입장에서 정관은 또 배우자 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입지가 좀 묘에 들어가 있으니까 실제 배우자가 아픈 경우도 있고, 이 묘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육친작용에서 좀 흉작용이 좀 더 많이 일어나요. 또는 또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지지부진하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다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을 반항할 때 특히 내년도 갑진년 운에는 임수나 신금, 이 녀석들이 내 육친상 뭐에 해당하는지 얘가 임묘되는 거를 가장 먼저 체킹을 하시고, 그러면서, 천간에 매달고 오는 녀석이 뭐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성이라든지, 식상,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이, 움직여 나가는지, 또 관성, 이런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올해 벌려놓은 일들 마무리 잘 하면서, 내가 파도 타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는 컬러풀, 아주 정말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운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갑일주에 대해서 한번 갑진년 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